자,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암호화폐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세, 금과 은 같은 경우는 후드러 맞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한때 58,000달러, 9,0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57,00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부디 이 자리에서 잘 버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트코인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1,800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비자의 발표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비자가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밝힘과 동시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립토닷컴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자 같은 경우 이번에 디지털 자산은행인 앵커리지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인 크립토닷컴과 함께 앵커리지에 있는 비자의 이더리움 주소에 USDC를 보내는 방식으로 첫 번째 USDC 거래를 마쳤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비자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이 상승한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인넷을 출시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크립토닷컴 블록체인상에서 올해 말까지 USDC를 또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게 힘을 실어준 또 다른 근거로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으로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종종 비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지곤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전 세계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미니의 CEO 윙클보스 쌍둥이 중에 한 명인 타일러 윙클보스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식의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의 규제 당국과 법원이 묻고 답해온 것이며 배는 이미 떠났다.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금지를 할 거였으면 진지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사인 피델리티도 그렇고 BNY 멜론 그리고 네노라 하는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투자 및 펀드를 출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대학 연금 그리고 공직자 펀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금지를 시킨다? 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비트코인 덩치가 커지고 대가리가 굵어질 수 있는 프로틴 같은 소식들을 또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델리티가 실버게이트와 손잡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이어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기도 한 모고, 이기 뭐고 할 때 그 모고인데요. 이 캐나다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캐시백 보상 프로그램을 모고 모기지, 즉 담보대출 서비스로 확장을 했고 앞으로 이 모고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 갱신을 받는 회원들은 비트코인으로 최대 3,100달러까지 캐시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난 비트코인의 팬이자 마이애미시의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가 클린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90%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채굴까지 힘을 쓰겠다라고 밝힌 미국의 마이애미시의 시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다. 텍사스의 주지사 그렉 아봇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와이오밍주처럼 비트코인의 사용 예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텍사스도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의 톰 에머 의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조만간에 실제 화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 중에 하나죠. 오클랜드 에이스에서 시합 입장권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받게 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자체로 보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하루만 해도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 내에서만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디 지속적으로 미국 내 더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지지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임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향후 결제에 사용되는 글로벌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온 암호화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기사를 봤는데요. 이 신흥 국가들 중에 불어나는 빚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파산하는 국가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는 국가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될 것인가? 저는 비트코인과 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가 정말 쉬운 비트코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위챗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달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난 베네수엘라, 자국의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나라가 한바탕 뒤집어졌었던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고 하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져가는 비트코인의 인생극장, 차트는 어떨까?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형 채널에서 상승해주면서 머리를 빼꼼 내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지 확인 한번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형 채널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긴 했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58,200달러의 저항선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와리가리를 때리다가 깨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시레이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는다. 최근에 좀 하락했더니 사람들이 벌써부터 비트코인 4만 달러 간다라고 잔뜩 떠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비트코인은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6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일단 6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고 나면은 그때 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호주 달러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부디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가 하루빨리 넘어가서 애플 시총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알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목줄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근에 상승 추세를 깨고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쭉 떨어져 준다면 알트코인들은 신나는 대잔치를 벌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소셜 노래방 앱 썸씽코인, 최근에 DBDB랩이라는 곳과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썸씽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워낙 안 좋게 끝나는 꼴을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잠잠한 SNX 같은 경우 이 지갑들을 봤을 때 3월 24일 이후 잔고가 빵이 되어버린 SNX 주소수가 295%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지난 2월 26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4% 정도 가격이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근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맥을 못 쳤었던 라이트코인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이 불플래그 같다라고 하는데요. 불플래그라고 한다면은 뚫고 올라가겠죠. 상방으로 위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기술적인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300달러 근방까지도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28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가격 상승 후에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는 다가오는 4월 이디오피아 정부와 에이다가 함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디오피아 정부와의 협업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스페셜의 일환으로서 조만간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칼다노 블록체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엄청난 계약이고, 지금 현재 계약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조만간에 에이다 블록체인의 큰 확장과 함께 가격 상승도 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솔스타터 토큰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스타터의 티커는 SOS가 될 것이고요. 솔라나와는 다른 코인이죠. 솔라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최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토큰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지갑 혹은 세럼 덱스, 세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토큰 프리세일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포카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거래가 현지 시간으로 다가오는 3월 31일 유니스왑에 상장돼가지고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유니스왑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뭐 미리 아시겠지만은 이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한국 돈으로 막 6만원, 7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당 한번 거래할 때마다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프리세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식 거래 전에 이 토큰을 좀 살 수 있었겠죠. 얼마 전에 포카몬에서 R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R을 나눠줘가지고 그 R에서 공룡이 끼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크게 토큰이 상승할 수 있겠으나 큰 상승 후에는 또 크게 하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점들은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스타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또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 옥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JP모건, 골드만삭스, CM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클레이스 등등이 또 코어 팀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몽땅 올랐다가 지금은 뭐 정체라고 해야 될지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 광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코티의 울트라 이월렛 2.0이 출시되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테더로 이 코티 울트라 2.0 월렛에서 원만하게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의 이 몬스터 피카츄, 몬스터 하면 피카츄 아니겠습니까? 피카츄 튀김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